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 제한 유정입니다. 게더타운 맵을 만들 때 오브젝트 많이 사용하시죠? 오브젝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기본적으로 넣는 방법,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방법,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오브젝트를 모아서 세 편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번 편은 오브젝트의 기본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더타운에서 어떻게 오브젝트를 가지고 맵을 만든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빈 공간에 넓은 맵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곳에도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넣어 보려고 합니다. 오브젝트를 넣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왼쪽에 보이는 망치 빌드라고 하는 기능을 입력하시면요, 오픈 오브젝트 피커, 이걸 누르면 오브젝트를 넣는 창이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밑에 있는 메인 메이커도 오브젝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건 이따가 저희가 알아보려고요. 두 가지 방식 동시에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종류가 많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종류가 있고 또 최근에 많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오브젝트 하나 선택하시고 넣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뭐가 있냐,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뭐 가구도 있고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게임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제가 식물을 하나 넣어보려고 하는데, 자,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넣고 싶은 오브젝트 하나 선택하시고 셀렉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마우스에 졸졸 따라다니고 있죠? 내가 누를 때마다 하나 추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 추가되는 게 싫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지금 따라다니는 게 없어집니다. 자, 이게 추가되는 방법이고요. 반대로 빼는 방법, 즉 삭제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삭제하실 때는 한 번 더 망치 모양을 누르시고 위쪽엔 이레이저 클릭을 하시면요, 원하는 오브젝트 누를 때마다 이렇게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다 이렇게 지우고요. 다시 입력하겠다 빌드 누르시면은 또 오픈 오브젝트 피커를 눌러서 다시 한번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희가 오브젝트 기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브젝트 추가하는 방법과 그리고 오브젝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업로드 이걸 써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곳에다가 검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북이라고 검색해 볼까요? 네. 한글은 검색이 안 되고 영어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책장들 이게 보이시죠? 네. 책장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면 2 곱하기 3, 2 곱하기 4, 이게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좀 긴 걸로 2 곱하기 4 클릭하신 다음에 셀렉트를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곳에다 선택, 네. 거기다 선택,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을 때도 넣을 수가 있는데, 나는 측면을 좀 넣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네.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자, 이곳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기존의 게.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 위쪽에는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자, 방향을 틀 때마다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달라지죠? 네, 저희는 옆모습을 하고 선택을 누르게 되면, 자, 이거는 옆모습에 책장을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놓을 것인가를 방향을 틀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참고할 거는 저희들이 모든 오브젝트가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방향 표시가 있는 거는 방향을 돌릴 수 있지만 방향 표시가 없는 것들은 방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정면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곳에다가 몇 개를 한번 오브젝트 추가해 볼까요? 우선은 책상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데스크 검색해서 책상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책상을 넣고, 자, 그 위에 많이 사용하고는 모니터도 필요하겠죠? 모니터 한번 넣어볼까요? 네, 모니터. 네, 듀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좋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곳에다 패치. 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의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의자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의자가 보이는데, 자, 저희는 마음에 드는 의자를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뒷모습을 누르고 이곳에 있는 곳에다가 선택.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사무 공간이 만들어지네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중심으로 하나씩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특한 오브젝트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게임들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상호작용할 때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곳에 보면 사운드, 소리가 나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제가 여기는 캠프파이어, 네, 여기는 모닥불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셀렉트를 누르시잖아요. 원하는 곳에 배치하게 되면요, 캐릭터가 이곳에 가까이 가게 되면 모닥불 소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오브젝트 안에 이렇게 소리가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가까이 갔을 때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소리도 있고요, 뭐 풀벌레 소리도 있으니까요. 이건 나중에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텍스트 그리고 업로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글자하고 그 다음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텍스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이곳에다가 환영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요, 자, 폰트 크기는 조절할 수 있는데요, 폰트의 종류는 선택할 수 없어요. 제가 선택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처럼 마찬가지로 한 곳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써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sab입할 때도 쓸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글자를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이미지로 불러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지워볼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한번 갖고 와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업로드 뉴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곳에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지 올리실 때 주의하실 점, 이미지 크기가 너무 크면 이곳에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게더타운에서는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갖고 오려고 하고요, 큰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 이미지를 올리신 다음에 셀렉트를 눌러야 되는데 안 눌러집니다. 이럴 때는 위쪽에 있는 노 인스트럭션을 누르시면요, 그 다음에 셀렉트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화면을 추가하려고 했더니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가 너무 큽니다. 자, 그러면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거의 공간에 바닥처럼 깔리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저희는 뒤에 현수막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미지를 외부에서 줄여 오셔야 되는데 포토샵이나 다른 곳에서 줄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방법이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미지를 줄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크기가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저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쪽에는 오픈 오브젝트 피커, 그 밑에 맨 메이커, 이 두 가지 다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는 맨 메이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메이커를 열면, 자, 맨 메이커를 열면 이곳에서도 이 모어 오브젝트를 누르면요, 똑같이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이유는요, 자, 여기 크기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한 칸 한 칸 한 칸들이 크기인데요, 이게 한 칸에 32픽셀. 네, 그러면 저희가 이곳부터 여기까지 현수막을 달려고 하면 몇 개인지 세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볼게요. 10개. 그러면 32 곱하기 10, 그러면 320픽셀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신 다음에 그 크기만큼 조절하시면 딱 맞는 사이즈의 현수막을 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이즈를 조절하는 사이트는요, 구글에서 이미지 줄이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I love 이미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방금 만든 이미지를 클릭하고 열기. 좋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픽셀 너비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보통이 32픽셀인데 저희들이 10칸이니까 320픽셀이겠죠? 그러면은 가로를 320으로 정하면 세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만 정하셔도 돼요. 그럼 제가 이거를 여러 이미지 크기 조절을 누르면요, 자동적으로 이미지가 조절이 돼요.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다운로드. 네, 그리고 저장을 누르고요. 그러면 얼마나 줄였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같은 방법으로 모어 오브젝트를 눌러서 이미지를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하나의 타일이 32 곱하기 32 픽셀, 네, 한 칸당 32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칸수가 중요해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방금 저장한 거를 클릭을 할게요. 열기. 자, 그리고 이곳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 셀렉트를 누르시면, 자, 크기가 저희가 원하는 크기로 변경이 되죠? 10칸입니다. 10칸. 자, 10칸이기 때문에 이곳에 갖다 놓으면 딱 그 10칸이 채워지면서 현수막 같이 이미지가 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오실 때는 크기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조절하시면 쉽게 갖고 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맨 메이커에서는 세이브를 눌러주셔야 처음에 있었던 공간에서 바로 적용이 되실 거예요. 네, 적용이 되는 걸 보이시죠? 네, 이렇게 사이즈에 딱 맞는 이미지가 들어갔네요. 자, 여기까지가 오브젝트 기본편이었고요. 다음 편에서는 오브젝트가 다른 것과 연결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